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막바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8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또 오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런 만큼 이 화재 예방에 주의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또 중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어제보다 2, 5도가량 내려가겠고요. 이 추위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원창무 전 시장 자리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원주시장으로 취임해서 12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 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또 강원도지사에 도전하는 그 첫 번째 길목에서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오늘 또 전반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문화재단이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해서요. 원주 매진노악의 브랜드 사업을 알린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하도록 하죠. 2월 20일 화요일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원창묵 전 시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 시장이라는 호칭이 좀 아직은 어색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꼭 소개할 때 전 시장이라고 꼭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한상철 시장님이나 김기열 시장님한테 전 시장님이라고 한 번도 안 그러는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전 시장님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할 만도 하신 게 정확한 뭐 11년 7개월입니다만은 12년 가까이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취임하신 게 한 50 전후에 이제 취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으로 49세 때 그렇게 취임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우리 시청에 갔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린 과장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국장님들은 당연히 다 연배가 높으셨고요. 당연히 뭐 국장은 그럴 거고 그런데 퇴임할 때는 제가 원주시청에서 최고 나이 많았죠. 알겠습니다. 정년 퇴임한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연배가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12년 삼선 연임을 하면서 뭐 정말 많은 일들도 이루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 어떻게 보면 또 제대로 이렇게 좀 방송을 통해서 인사 말씀 좀 못한 것도 같습니다만은 뭐 이번 기회 들어서 먼저 오늘 시민들에게 좀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우리 존경하는 그 원주 시민 여러분 덕분에 아주 12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 그러한 서시장 철학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직원들한테 늘 하는 말이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하자. 이런 일념으로 직원들과 함께해서 얻어낸 성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원 없이 일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시정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제가 구상해서 추진한 사업들도 많지만 또 그거를 하나둘 완성해 나가는 건 직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말 잘 안 하는데 이제는 내 직원이 아니고 이제 그래서 함께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준 직원들께 여러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2년 전의 원주시와 지금의 원주시 어떤 점이 제일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도시가 굉장히 세련돼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잿빛 군사 도시에서 문화 관광 제일 도시로 우뚝 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광 가지고는 관광 불모지였는데 이제는 갈 데가 많이 생겼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긍심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케이블카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늘 정원도 만들어져야 되고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있고 그 금빛 다리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립공원 내에서 아직 착공을 못 하는데 예산은 이미 다 반영돼 있거든요. 네. 그건 다리골 그 관광 테마 파크로 조성하는 부분도 사실은 소금산 그랜드밸리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자작나무 둘레길이라든지 치악산 둘레길 이렇게 관광 도시로 이렇게 성장 발전한 거에 대해서 또 도시가 아름답게 변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걸어서 5분의 도시공원 즐길 수 있는 옆에서 쉼터들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뭐 근데 우리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시에서 시민들이 대형 사업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행복 그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원주선 댐을 만들고 네. 정지들 호수공원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군부대를 예고하게 전하고 뭐 이런 대규모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교도소를 이전하고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무감각한 것 같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아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원주시 그러면 관광 불모지 그런 것도 있지만 문화나 이런 쪽도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시민들이 많이 판단했었어요. 제가 2010년도에 취임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법정 문화 도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도시가 된 것도 빼놓을 수가 없고 그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상이 축제로 될 수 있을 만큼 또 세계에서 한 1,600, 2,000명 정도가 매년 자비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참가하는 축제로 이렇게 성장하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문화 관광 제1도시로 성장한 것에 대한 그런 보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12년 동안의 변화,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관광도시로 질적인 변화를 했다는 네. 정도는 이제 그 압축을 하셨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그 시정 중에서 가장 또 만족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요. 네. 예. 반면에 네. 좀 아쉬운 부분, 네.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마무리를 못 진다. 아니면 왜 이게 안 됐을까라고 하는 이제 사업도 어떤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교도소, 원주댐, 정치도 호수공원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다 됐습니다. 사실상 특히 정치도 호수공원은 지금 실설계하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 말쯤 되면 토지 보장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기적처럼 다 됐는데 안 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서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는 좀 알겠고요. 예. 그래서 화해 특화 관광단지 예. 하나 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한 네. 1,000만 평 정도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단지 용인 에버랜드의 한 40배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관광단지 및 관광도시죠. 하나를 만들겠다라는데 화요단지는 아무래도 그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에서 그게 이제 제일 또 천만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열병합발전소를 빼고 나머지를 이제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글로벌 테마파크 1,000만 평도 사실상 좀 있으면 좀 제가 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리에서 떠났다고 해서 제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원주 사랑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 공약으로 예, 요 두 가지는 도지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꼭 완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화훼 관광단지는 사실 그 열폭합 발전소를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난방을 공급하고 이제 좀 거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천만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뭐 무산된 게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화훼를 재배하던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네.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시작할 때 예. 화훼 농가가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수도권에 있는 그 서초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서초구를 포함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그걸 전부 뭐 꽃을 재배단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부만 화훼 농가들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화훼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이죠. 그러니까 사계절 꽃박람회가 가능하게 한
예,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관없이 추진한다. 그리고 육묘장이나 이런 것만 갖추게 되면 화해만 가지고 그 사람들 화해 재배 단지가 없어도 네. 예, 이것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반드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도시화를 만들어 주신다면 도시화가 돼서 이것만큼은 꼭 완성해야겠다. 글로벌 대화파크 그리고 화이트카 관광단지. 이것은 화이트카 단지 이제 열병합 발전소 없이 하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반드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평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또 이제 앞으로를 또 여쭤봐야 되겠죠. 예. 이제 도지사에 또 도전하기 위해서 임기도 한 반년 가까이 네. 이제 먼저 네.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도지사에 도전하신 겁니까?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일단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런 얘기도 물론 뭐 제 의지가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단체장이 제 체질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체장은 안 해보셨잖아요. 네. 체질에 맞는지 이게 해봐야 이제 선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 그 단체장이나 이렇게 단체장은 집행 권한이 있습니다. 네네. 국회의원은 사실상 그 시장 군수들이 또 도의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국회의원들은 시에서 구상한 것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측면이고 직접 구상하는 건 시장이 하는 건데 네. 저는 댐을 만들고 정지틀 호수공원 만들고 이럴 때마다 또 교도소를 이전할 때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걸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중앙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줄 서야 되고 정책 가지고 그 진짜 고도의 무슨 이런 기술적인 거 가지고 이런 것이 판단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다. 저는 구상하고 디자인하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시민이 또 도민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런 마음을 느끼면 제가 행복한 건데 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다. 네. 그런 면에서 시장을 임기가 다 했으니 원주 사랑을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 도에서 원주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리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의사밖에 없다. 그래서 도의사 출마를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전 도지사 나가면 그냥 일반 도지사 후보들하고는 아마 확실히 차별될 거라고 봐요. 왜? 원주 시장으로서 해왔던 12년 동안의 경험 그리고 시민들과 수도 없는 대화 네. 이런 걸 쌓여진 노하우 그리고 직접 구상하고 디자인하잖아요. 네. 저는 도시설계 전문가고 네.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자인해가면서 그것을 가시화시키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정책 대결로 간다면 도민들이 잘 선택하지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도에서 뭐 인허가권 정도를 가지고 있지 전체적으로 어떤 그 도시를 아까 뭐 디자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기에는 도리어 지자체장보다도 한계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부분만큼은 도지사로서 역량을 기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강원도 그러면 사실상 자꾸 그 춘천, 강릉, 원주나 그 한 세 도시 정도 빼고는 사실 관광 가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군 지역에 인구 뭐 3만, 4만, 5만 이 정도 되는 인구가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건 거짓말이다 이거지.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그런 그 기업들이 들어와도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상 그런 면에서 절대 물류나 이런 비용 가지고 했을 때 기업들이 정말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광을 통한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거기다가 농산물 판매 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특화시켜서 관광과 접목해서 농업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전 특화된 전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대한민국은 좁지만은 강원도는 넓다. 네. 영서, 영동으로 갈려지죠. 또 영서도 남북부가 있죠. 춘천과 또 원주는 분명히 서로 또 이해관계에 또 생각하는 이제 관점도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을 강원도라는 한 울타리 내에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또 상생하고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의 역할이 사실은 시군에서 하는 거 지원하는 역할 그 정도로 그렇게 이해들 많이 하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찾아다니는 거 시군에서도 합니다만은 도에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뭐 국도라든지 고속국도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챙기고 나머지는 시군에다 맡기는 거가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네. 각 지역을 어떻게 특화시킬 수 있는지, 뭐 강릉은 뭘로 특화시킬 건지, 원주는 어떤 걸 더 보강할 건지, 춘천에다가 뭘 할 건지 네. 이런 큰 틀의 아이디어가 있고 큰 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도라고 알겠습니다. 해서 예. 못하는 게 아니라 도가 직접 시행하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강릉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경기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놀고 있잖아요. 아이스하키장은 지금도 아쉬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저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저가 주어진 알겠습니다. 것이 참 잘 이 공약을 어떤 것들 제시할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가장 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고 이거는 네. 뭐 정말 그 후임 도지사로서 또 이제 고민의 어떤 그 결과를 바로 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춘천과 원주도 서로 이해관계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로 도청사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최문선 지사와 춘천시장 또 이제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까지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페이지. 캠프 페이지죠. 예. 캠프 페이지 자리로 이제 옮기기로 하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후속 작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그 우리 원 전 시장님도 네. 이야기 웃으시네요. 원 전 시장님 그러니까 좀 대안을 이야기했었는데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까지 원점에서 도청사 이전을 재논의한 것보다는 일단 춘천시 관내에 옮기는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지금 캠프 페이지가 아니라 외곽 지역의 어떤 뭐 약간의 택지 개발식으로 뭐 균형 개발을 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저는 그때 그 KBS 집중진단 강원에 출연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청을 춘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그 솔직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선거 때 이거를 악용해서 뭐 자기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청이 옮기게 되면 도청만 옮기는 게 도청만 옮긴다면 옮길 수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강원도 중심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천 행성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도청만 이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든.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강원도 교육청. 춘천에 있는데. 그럼 도청이 옮기면 춘천 교육청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떻게 할 거고. 또 모르겠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차후지간 그거 지금도 굉장히 낡았다 그러면 같이 가서 옮겨가야 될지도 몰라요. 또 도단위에 있는 기관들이 공공기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도달청이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그런 걸 한 40몇 군데가 돼요 사실은. 이거를 그럼 도청이 하나만 간다고 해결되느냐. 도청 하나만 옮긴다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합리적인 대안은 뭐가 될까. 도청을 춘천에다 둔다면 인터체인지 옆에다 두면 그 인터체인지에다 시내까지 들어가는 시간 왕복하면 30분이 훨씬 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거겠죠. 그런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청까지 가는 일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영동에는 뭐 동부청이라든지 또 원주권에다가는 그 강원도청, 남부청 이런 식으로 해서 분청을 만들면 도까지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제안해 주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무튼 그 선거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때 또 본인의 어떤 그 보관도 잘 또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 믿고요. 좁혀보죠. 원주를 비롯해서 영서 남부 지역 도지사로서 정말 이 지역에는 어떠한 그 사업 또 어떠한 그 정책을 펴야 되겠다.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는지요?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뭐 일단 제가 그 시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영서남부에면 원주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그 지난번에 했다가 추진 못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해서 할 때
예를 들면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700석 규모의 뮤지컬 공연장. 그때 최무순 도지사님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하고 저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 짓기로 아이스하키 경기장 옮기기로 했을 때 이전 비용을 거기다 더해서 건립하기로 약속을 해주셨다. 야, 근데 그 아직도 안 됐네요. 네, 그걸 아직도 그냥 뭐 이렇게 강계공이 아직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강계공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벗어난 건가요? 네, 예. 그럼 도에서만 결정하면 되는데 예. 그걸 참 지금 그런 것이 되게 안타까워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부터 해서 문화 중심, 관광 중심으로 해서 이걸 확산될 수 있도록 영서남북권은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원주가 일단은 인구가 뭐 급속히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행성이나 영월로 이사 가서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주 이제 땅값도 너무 비싸고, 예? 그러니까 주거 여건만 괜찮다라면 인근에서 다닌다고 사실상 뭐 원주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진짜 횡성과 원주 그 통합론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데, 뭐 그건 일단 논의로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 있으면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1차적으로 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원주 횡성은 좀 사실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제안하셨던 원주 횡성공항이 국제공항화, 또 이제 그 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횡성 간의 또 원주의 어떤 그 지역 간의 좀 중요한 또 교통전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래요? 예. 이 경선 전망도 들어봐야 되고 본선 구도도 여쭤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오셔서요. 뭐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창무 전 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북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 강원도 무형문화재죠. 원주 매지농악을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실제 공연이 어려운 시기에 공연 영상을 뮤직비디오 또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문화재단이 매지농악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은 강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원주 매지농악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매지농악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만의 지역색을 담아 원주 매지농악의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작품 제작 외에도 상설 공연, 타 지역과의 국내외 해외 교류 사업, 비대면 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지농악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3편의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직접 즐기진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매지농악의 선율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난 18일 첫 번째 영상이 원주문화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고 오는 25일 2개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조혜진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원주에 그 무형문화재인 매지농악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이번 영상은 이 매지농악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 매지농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소리인지 아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원주 매지농악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매지농악을 생업으로 지역에서 전승하고 현대에 맞추어 사람들에게 잘 다듬어져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매지농악 보존의 전통의 그 전승 과정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매지농악 보존의 단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단원들의 전통 계승과 그 노력과 열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만의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도 앞으로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주 매진농악 또 매진농악 보존에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원주 매진농악은 원주시 흥원면 매지리에서 전승되어 농악입니다. 매지리 회촌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 향토색을 잃지 않고 이 원형을 잘 보존한 형태로 계승해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됐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의 대표 농악으로 자리 잡아 이제는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전 중인데요. 영서지방 농악의 명맥을 잇는 농악으로 그 가치가 큽니다. 회촌마을에서는 아직도 농사철에는 두레농악, 동제 때는 축제농악, 명절에는 오락으로 매진농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주 매진농악 보존회는 매년 열리는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단오제에서도 이 매진농악으로 지역 문화를 이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개된 영상에서는 농악 전승 단원들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롭게 농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는 원주의 광활한 풍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미까지 더해졌는데요. 원주 매진농악 보존회 강주석 운영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같이 하면서 가장 중점에 잡았던 거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전통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앞으로 무형자산 전승하고 있는 매진농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생각했던 대로 이제 영상 작업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문화재단과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 하신 그 연출팀한테도 정말 좀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원주에서 자랑할 수 있고 또 원주의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원주 매진농악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영민들께서도 매진농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원주 매진농악 브랜드 사업 올해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원주시와 원주 매진농악 보존회 사업은 지난해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20회 이상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 소식은 원주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 전통을 가진 매진농악, 새로운 또 시대 흐름에 맞게 발전해가는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만은 원주의 또 대표 문화유산이죠. 매진농악에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자, 2월 2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